학성 스님이 마음 공부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말. 만불삼방 제 2부 발심 3편 원효 화쟁사상. 소년이 10살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는 원효를 화쟁사상의 창시자로 소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나이에 그로서는 그런 개념은 생전 처음 들었고 화쟁사상을 온전하게 이해하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였다. 그러나 대략의 피상적 의미는 짐작할 수 있었다. 소년은 원효가 중국 불교와 한국 불교를 포함해서 최초로 화쟁사상을 천명했다는 사실을 차츰 알게 되었고 그 사상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원효는 남을 해치거나 공격하거나 심지어 비판하거나 갈등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대신에 서로 다르거나 대립하거나 모순된 것들도 얼마든지 조화롭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경전을 분류하여 체계화하고 화쟁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풀이했다. 그리고 당시까지의 모든 불교 논서와 종파와 조사의 견해들을 하나의 질서 안에서 체계화시켰다. 그의 화쟁 사상은 너무나 창의적이고 독특해서 당시 신라에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정도였다. 대신 중국에 널리 알려져 중국 화엄학이 성립되는 데 선구적 역할을 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시대에 이르러 의천에 의해 화쟁국사로 추증되면서 재평가받기 시작했다. 소년 역시 작은 절주지 스님의 서가에 꽂힌 책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후 읽고 듣고 배운 수많은 책과 법문들을 차이와 대립과 모순이 아니라 조화와 질서와 체계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소년은 원효의 화쟁사상을 단지 이론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인격과 삶으로 승화시켰다. 그는 누구와도 경쟁하거나 다투려 하지 않았다. 그는 항시 자신감에 넘쳐 남을 돕고 서로 협력하고 조화롭게 어울리기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는 원효처럼 조화와 상생의 인격체로 성장해 갔다. 4편 원효 전법 활동. 원효는 걸림없는 노래라는 뜻의 무예가를 지어 춤추고 노래하며 여러 마을을 돌아다녔다. 무예가는 간단한 경전 구절이나 부처님의 이름에 곡을 붙여 아무 때나 아주 편하게 부를 수 있도록 만든 노래였다. 이에 당시 신라인들 중에서 연부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으니 원효의 전도와 대중교화는 대단하였다. 당시 문자해독이 불가능했던 대다수 민중들에게 원효의 이런 방식의 전도는 엄청난 의미의 활동이었다. 그러나 원효의 춤과 노래는 너무 흥미로워 대부분 사람이 원효에게로 몰리는 바람에 광대들의 생계에 지장이 생길 정도였다. 광대들의 호소를 듣자 원효는 자신의 무예가와 무예춤을 그만두었다. 원효에게 전법의 목적은 전법 그 자체가 아니라 중생들의 행복이었던 것이다. 원효가 결혼하고 아들을 두고 하는 모든 행위는 오로지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 중생들에게 진리를 전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원효의 이러한 전법 이야기는 소년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전도를 위한 발심과 서원이 자리 잡았다. 나도 원효처럼 되고 싶다. 나도 원효처럼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세상에 괴로운 사람들,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진리를 전하리라. 그들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앞장서 이끌이라는 다짐이 굳게 서기 시작했다. 원효의 전도 활동에서 일어난 전법을 향한 발심은 그의 일생을 관통하는 하나의 가장 큰 과업으로 이어졌다.
그는 중생들이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 견성을 돕는 데 훗날의 모든 활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5편 원효 정토 신행. 신라에서 대다수 서민 대중들은 문자를 전혀 해독할 수 없었고 따라서 불교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또한 요즘처럼 일반 대중을 위한 법회는 아예 없었다. 일반 서민들은 1년에 한두 번 연등회 등에 참여하는 것이 신행의 전부였다. 난해한 불교 사상은 일반인들이 결코 다가갈 수 없는 아득한 고담줄론에 불과했다. 삼국 통일이라는 끊임없는 전란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나 통일 이후의 사회적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도 불교의 정토 신행은 당시 유일한 대안이었다. 원효는 시대적 정황과 시대적 과제를 진단하는 선구적 안목을 지녔다. 그는 난해한 중관, 유식, 반야, 화엄을 접어두고 왕실과 귀족들의 존경을 뿌리친 채 간명직절, 간단하고 명쾌하고 직접적이고 똑 부러지는 칙명연불 정토신행 하나만을 쥐고 무지한 서민대중 속으로 달려갔다. 그의 정토신행 전법은 당시 서민 대중들로 하여금 고통과 불안을 달래고 이상세계인 정토를 동경할 수 있게 하였다. 소녀는 원효의 이 정토신행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고 그 길을 따랐다. 복잡함을 버리고 간단함으로 높은 곳을 버리고 낮은 곳으로 향하는 원효의 지향은 이 소년의 발심의 모태가 되고 향후 활동의 모델이 되었다. 그는 원효의 정토신행을 모범 삼아 불자들을 정토신행으로 이끌기 시작한다. 그가 만불산에 30만 평 터를 잡고 수십만 기의 사리탑을 봉안하여 영가의 왕생정토를 기원하는 불사를 펼쳐온 것도 뒤돌아보면 원효에서 비롯한 이 발심에서 시작된 것이다. 2025년 여름 만불산방에서 학성